자,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탄핵 정국 때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조작 수사와 또 어떤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 법원에 협조, 거짓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탄핵 정국 당시에는 우리가 아무런 증거나 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었지만요. 5년이 지난 지금 매우 상황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전파만 하면 게임 셋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문제의 태블릿 PC,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도 심층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또 그 진실을 전 국민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 당시에 언론사 중에 가장 앞장서서 선동질을 했던 방송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JTBC인데요. 제일 우두머리인 홍석현을 비롯해서 손석희 그리고 그 아래 기자들, 수하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베레벨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슨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L자로 쓱 하니까 그냥 한 방에 쓱 열리더라. 이런 맑은 하늘에 벼락 맞고 죽을 확률보다 높은 그런 확률인데도 단 한 번에 우연하게 열었다라는 JTBC의 김필준이라는 기자의 위증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들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진실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요. 저들이 코너에 몰리면 항상 하는 말이 우연이었다, 우연이에요. 우연치 않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연, 이것도 우연. 앞으로도 계속 우연. 내 필요할 때만 우연. 아이고 참 죽겠습니다. 김필준 기자는요. 한 달 보름 전에 이미 이사를 간 WK 사무실을 하필이면 2016년 10월 18일 오전에 찾아가서 이것도 우연이랍니다. 고영태의 책상 서랍 속에 태블릿 PC와 카메라 등 두 개의 귀중한 취재 단서를 발견하고도 태블릿 PC 하나만 딸랑 들고 나와가지고 태블릿 PC 속의 문서 파일들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필준은 문제의 태블릿 PC의 잠금 장치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JTBC 측은 이렇게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3살박이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필준 기자와 그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는 잠금 패턴이 L자여서 무심코 L자 형태의 비밀번호를 쓱 그려봤더니 바로 열린 것입니다. 지극히 운이 좋았던 겁니다.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쓱 하니까 한 방에 쓱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김필준이 법정 증언에서는 고소장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홍성준 검사와 일문일답입니다. 참고로 이 홍성준 검사는 오랜만이야. 자, 문제의 태블릿 PC의 이미징 파일 5개 중 4개는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나머지 1개 남은 것을 끝까지 이자가 틀어주고 주질 않고 있는 검사입니다. 추후에 이자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홍성준 검사가 김필준 기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증인은 태블릿 PC의 잠금 장치를 어떻게 풀 수 있었습니까? 김필준이 제 패턴과 일치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다시 홍성준 검사가 증인이 전부터 사용하던 패턴과 같은 패턴이었습니까? 김필준이 예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자신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던 잠금 패턴이 L자여서 우연하게 쓱 하니까 쓱 열렸다라고 해놓고 법정에서는 여자친구 부분을 쏙 빼버리고 자신의 핸드폰의 패턴이 L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이유는 추론이지만요. 자칫하면 자신의 여자친구가 증언대에 서야 되고 두 사람들 진술이 다를 경우에 둘 중에 한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자, 아무튼 김필준 이놈은 지 여자친구는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필준의 증언에서 확실하게 해둘 사실은요. 김필준의 법정 증언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점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국가서의 감정 결과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죠. 국가수 분석에 의하면 이 태블릿 PC에는 2번에 걸쳐 암호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암호가 설정된 날은 2012년 6월 25일이고요. 두 번째 암호가 설정된 날은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 11분이라는 거예요.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 11분 잘 외워두세요. 때문에 김필준이 태블릿 PC를 열어본 2016년 11월 18일에는 첫 번째 암호가 설정된 시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암호에 대해서 국가수 분석 보고서에는 설정된 날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수 분석 결과를 보면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가수의 분석 자료에는 1차로 설정된 암호와 2차로 설정된 암호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2016년 10월 24일에 설정된 두 번째 암호는
최대 65,536개의 조합이 가능한 형태고 둘째 암호의 길이는 5자리로 흔히 사용하는 4자리 길이의 숫자 암호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자면 잠금 패턴을 이렇게 쓱쓱 그려갖고 여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또 1, 2, 3, 4, 5 이렇게 뭐 3, 4, 5, 7 뭐 이런 식으로 암호로 푸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셋째, 이 암호는 영어 알파벳의 대문자나 초문자가 아니고 숫자 또는 기호도 아니고 특수문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이전의 암호, 즉 최초에 설정된 암호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국가수가 확인한 이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두 번째 암호가 패턴 형태의 암호고요. 즉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에 설정된 암호를 말하는 거예요. 암호는 보통 4가지 형태로 만드는데요. 하나는 숫자로 만드는 암호, 또 하나는 L자, 패턴 쓱, 뭐 T자, 쓱, 뭐 이렇게 그리는 형태의 암호, 즉 패턴 암호입니다. 그 밖에 지문이나 눈 이렇게 안면 인식으로 이렇게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를 안 걸어놔요.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뭐 숨기는 것도 없는데 귀찮게 뭐하라 그러는 거 걸어놔요. 열 때마다 쓱 해야 되고 번호 눌러야 되고. 아무튼 이 태블릿 PC의 패턴 형태인 L자 암호가 설정된 날이 2016년 10월 24일이니까 김필주는 국가수에서도 해동 못한 첫 번째 암호를 이미 10월 18일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증인 김필주는 태블릿 PC의 잠금 장치를 어떻게 풀 수 있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패턴과 일치해서 풀 수 있었다라는 김필준의 진술은 국가수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시면 명백한 위증이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또한 JTBC 측이 작성한 고소장과 심수미 기자의 보도 내용마저 거짓임을 이것 한 방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두 번째 암호인 L자 형태의 패턴이 설정된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 11분에는 태블릿 PC가 JTBC 수중에 있을 때고요. 패턴 형태의 암호는 JTBC 내부에 누군가가 설정했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암호 재설정 시각은 JTBC 측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하기 2시간 전이고요. JTBC 측은 누군가를 위해 여기서 누군가는 김한수 행정관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태블릿 PC까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JTBC 주장에 의하면 태블릿 PC의 소유주는 최소원 아닙니까? 그냥 5만 군데 그냥 기사 그냥 쭉쭉쭉 방송 쭉쭉쭉. JTBC는 소유주 동의도 없이 지 멋대로 암호를 재설정해놓고 소유주를 마치 범죄자인 양 보도를 했으므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이니 김필주는 법정에서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취재 행위와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시킨 거죠? 모른다라고 하라고 시켰겠죠. 무조건 버틴겨. 이거 아니겠습니까? 손석희가 시켰던, 홍석현이 시켰던, 김필준 내 이놈 빨리 불어라. 그리고 또 하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이 태블릿 PC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멜론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국가수가 앱 접속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0월 20일 오후 7시 31분 26초부터 멜론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는 김필준 기자가 WK를 재차 방문해서 태블릿 PC를 JTBC 쪽으로 가져온 후란 겁니다. 이후라는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막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도 상관이 없죠. 나올 수도 있고 하면 복권이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며칠 전에 라이브 마지막 했을 때 목요일날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정치라는 건 명분이잖아요. 명분이기 때문에 그간 온갖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탄핵되고 구속돼갖고 이제 나오셨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그 뇌물 받아먹고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언론사에 이렇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정치를 하기 이전에 정치를 하려면 명분을 가지려면 자기에 대한 그 누명을 벗어야 돼요. 즉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방송을 하고 명예회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에 대한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적인 당사자고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고 잘못된 거를 지적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나는 내 성격상 보수 입장에서 아닌 거를 계속 밝히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명예회복 때문에 제가 좋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거지.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럼 본인이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판단. 하나는 음해 공작했던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그 소설 같은 얘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려면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데 명예회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누명을 벗어야 되잖아.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탄핵 정국 때 있었던 얘기를 해야 돼. 불합리한 이런 판결이라든지 수사 과정. 누가 수사했어요? 윤석열이 했잖아. 그럼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자회견의 주인공이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거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묻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다. 지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니까 나와서 편하게 나 정치 안 할래. 편하게 살래. 아니면 저들 맘에 따라 머리가 돌았어 완전히. 하고 해롱해롱 되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삼척 동자가 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하지 말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이걸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라니까요. 자기 누명을 벗으려면 탄핵 전국 때 있었던 일, 불합리한 어떤 수사 과정, 판결 이런 걸 얘기하려면 윤석열이 주인공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럼 윤석열이 다 내가 무슨 윤석열이 싫어서 이런 걸 허위 사실로 했다면 내가 잡혀가야죠. 법원의 판결문, 공소장 뭐 이런 걸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땐 이래 했다라는 거를.